이 현상은 관측자와 광원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마러블과 르메트르는 우주 팽창은 은하의 운동이 아니라 은하들이 놓여있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된 우주 현상으로는 공간 팽창에 의한 빛의 적색 편의 현상 관측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 공간을 지나오는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여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외부 은하에서 관측되어지는 적색 편의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이는 특정 천체에 의한 일부 공간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매우 거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흔히 우주 팽창으로 인해 은하들이 후퇴하기 때문에 생기는 도플러 효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은하의 운동에 의한 현상은 아닌 적색 편의의 관측에 의해 확실히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방출되었을 때의 우주 크기와 현재의 우주 크기 사이의 비율만큼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하들은 모두 고유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적색 편의는 우주의 공간 팽창과 상대 운동에 의한 도플러 효과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상대 운동을 우주 팽창과 구별하여 특이 속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는 은하에서는 은하단 내에서의 특이 속도가 우주 팽창에 의한 영향보다 크며 주변의 중력이 우주 팽창 속도를 이기고 서로 가까워지려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천여자리 은하단 내의 특이 속도로 인한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를 보이는 M86 천체가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빛이 청색 편의를 보이는데 적색 편의와 반대로 진동수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적색 편의 값 Z는 -0.001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적색 편의의 반대말로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은 청색 편의라고 하며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 접근하거나 빛이 중력장 안으로 들어갈 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하가 가까울 때는 보통 초속 100km에서 초속 1000km로 서로 가까워지나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에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구분 관측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보통 100만 파섹마다 초속 70km 속도로 멀어지고 1000만 파섹보다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주 팽창 효과가 도플러 효과보다 압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저 정도 거리보다 멀리 있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관측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 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우주가 더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더욱 커져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탄생 비밀을 알기 위해 더 높은 적색 편의를 보이는 천체를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런 심우주 원거리 천체는 주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퀘이사나 감마선 폭발 등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우주 배경 복사의 적색 편의는 빅뱅 이후 약 37만 9천 년이고 거리는 약 465억 광년입니다.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제3항성 종족으로 불리는 우주 최초의 별들은 거리 약 360.7억 광년에서 422.93억 광년 사이에서 발견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빅뱅 후 약 1초에서 2초 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우주 중성미자 배경 복사의 경우 고적색 편의에 해당될 거라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하계의 한쪽 빛은 빨간색으로 다른 쪽에서는 보라색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되어 은하가 회전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는 가까운 은하보다 이동 변이가 더 크며 그 값은 거리에 비례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색편이 현상은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력 적색편이 현상은 빛이 강한 중력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어 고유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빛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동의 진동수는 파장이 짧을수록 많아지고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빛은 에너지를 잃을 때 파장이 길어지고 중력을 거슬러 움직이면 에너지를 잃고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중력 적색편이라 합니다. 아인슈타인 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은 시간의 흐름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이동하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반대로 중력이 약한 곳은 빨라집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은 어떤 파동의 주기가 큰 값으로 측정됨을 뜻하고 따라서 진동수는 작아지고 적색 편의가 일어남을 뜻합니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광자가 천체의 중력장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에너지를 잃었다는 것은 광자의 파동이 줄어들었음을 뜻하며 결국 빛의 진동수는 낮아져 적색 편의가 발생되어짐을 뜻합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에서 나오는 빛은 항성의 표면에서 출발하여 중력장을 역행하여 시간의 흐름이 빠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 빛을 우리가 관측하면 원래보다 진동수가 낮게 관측되어집니다. 지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력 적색 편의도 있는데 매우 작지만 메스바우어 효과를 응용한 파운드 마이너스 랩카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상에서 측정되었습니다. 한편 블랙홀 주변처럼 중력장이 매우 강한 곳에서는 적색 편의 값은 매우 큰 값을 갖게 되며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가까워지면 적색 편의 값은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는 큰 규모의 온도 요동이 중력 편의 현상으로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역사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적색 편의 탐사는 1977년에 시작되어 1982년에 끝난 시 FA 적색 편의 탐사이고 2002년에 완료된 이디 F 적색 편의 탐사는 약 22만 개 은하들의 적색 편의 값을 측정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적색 편의 탐사는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로서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약 200만 개의 천체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했습니다. 백색 외성을 이용한 관측이 1920년대부터 시도되었고 1950년대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에서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는 1848년 에피조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어 별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1868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가 처음으로 지구로부터 멀어진 별의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적색 마이너스 편이란 용어가 이음표가 있는 상태로 처음 쓰이게 된 것은 미국의 천문학자 월터 아담스가 1908년에 성운의 적색 편의의 본질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쓰면서부터입니다.